자, 다음 주제 발표는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산업의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주제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학 바이오 현장의 혁신 이슈를 거버넌스에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제가 던지는 질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바이오 거버넌스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OECD가 바이오 이코노미 2030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가운데 과학의 혁신에 의하여 유전체, 세포 등 과학의 혁신에 의하여 혁신 요소들이 레드, 그린, 화이트로 확산되고, 또 그러한 레드, 그린, 화이트 분야의 서로가 통합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져 가면서 2030년에 바이오 이코노미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근원인 생명에 대한 이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생명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면에서 1000만 종에서 1500만 종이 존재하고 한다고 추정되는데, 약 170만 종이 보고되고 있고 80~90%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또 특히 맨 밑에 그 현재까지 알려진 질환이 약 9,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치료법을 알고 있는 것은 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유전체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유전체의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다양한 새로운 싱글셀 수준에서 유전체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고, 또 단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 초기 단계의 연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생명 현상이 아직도 블랙박스 속에 놓여 있고, 그 블랙박스의 현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역시 2차적인 불확실성 면에서 신약 개발에도 기술 확립까지만 해도 25년, 임상에서 FDA 통과하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메신저 RNA에 대한 연구가 약 30년의 역사를 거쳐서 최근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도 이러한 주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혁신의 문제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피사노 교수가 2006년도에 사이언스 비즈니스라는 책을 통해서 요약 정리했는데요. 이러한 과학의 특징 때문에 바이오가 산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험관리, 통합적인 요소,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면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또 수많은 아이디어들에 대한 실패를 답습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주요한 특징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거버넌스 혹은 제도적 구성들에 반영되어서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OECD 보고서가 2009년도에 나왔는데, 똑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보고서가 미국 할리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뉴 바이올로지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생명공학이 물리, 수학, 공학이나 컴퓨터공학 등과 결합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그간의 기술 혁신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현상에 대한 관찰, 해석, 제어하는 부분에 ICT 기술이 투영이나 혹은 첨단 분석 장비의 활용 등과 같은 정밀화, 첨단화, 다양한 복잡계를 분석한 요소들, 그리고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뉴 바이올로지의 모습들이 현재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 바이올로지 모습들은
미래의 랩, 현재의 랩을 다음과 같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NGS나 AI나 빅데이터에 기반을 한 어떤 실험실, 데이터 기반의 실험실, 그다음 다학제적인 융합이 요구되는 실험실이 얘기되고 있고, 세계적 연구소들이 이러한 모델을 따라서 개방형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어 퍼실리티라는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데이터, 자원, 장비, 인프라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어서 주위에 수많은 그 군소 연구실과 연결돼서 혁신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 바이올로지 현상의 중요한 키가 AI나 로봇 등 혹은 첨단 크라이오EM과 같은 장비들이 활용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특징이 첨단 장비가 고가화되어 나가는데 이 장비가 갱신되는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첨단 고가 장비의 어떤 이 감가상각비가 다 계상되어서 새로운 장비를 살 만한 명분이 생겼을 때는 이미 신규 장비가 다음 버전의 장비가 나와서 수백 배, 수천 배 효율을 갖는 장비가 나와서 이게 혁신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가 다 그 활용도를 마치기 전에 새로운 그 장비가 나와서 도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따라서 장비가 바로 개발되면 그 장비를 주위에 학습시켜서 테크니션들이 공부하고 더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컨소시엄을 엮어서 장비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뉴 바이올로지의 최신의 모습은 AI 로봇과 결합되어서 생명 현상에 대한 DBTL이 가능한 파운드리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운드리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목적 자체가 산업의 목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상용화 시간을 2배 가속화하겠다, 비용을 4배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고 있고, 긴코 바이오웍스 같은 경우는 실험 효율을 10배 높이겠다 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형 어떤 혁신 요소들이 이 바이오 분야에 투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면에는 디지털화 변화가 있는데, 앞서 게리 피사노 교수가 얘기했던 이용 관리나 통합 학습과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의 요소가 바이오에 결합하면서 데이터 자원이 중요성이 커지고 서비스와 혁신 주기가 가속되고 협력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플랫폼화가 진적되어서 과학적 발견이 이런 플랫폼화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의 연결성이라든지 이익 공유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학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의 경쟁력이 관건이 되는 시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이러한 모습들을 극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싱글셀 수준에서의 유전체 분석 연구와 그 반대편에는 환자 유래의 세포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는 병원 모델이 질병 모델이 자리 잡고, 가운데 AI가 서로를 양쪽을 연결하면서 연구 혁신을 도모하는 이런 모델들입니다. 좀 전에 김연철 박사님이 얘기했던 통합적 모델이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면 좋은 생각도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주요한 핵심 공통 기반 기술을 필러로 기둥을 세우고, 암이라든지 신경질환이라든지 하는 질환별로 C줄 R줄로 엮어서 그 시스템적으로 효율이 되는 혁신 시스템을 구가하자는 이런 전략들이 유럽에서 2020년도에 라이프타임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으로 제안이 되었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의 문제를 꺼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미지의 대상인데, 이 미지의 대상이 산업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전체를 읽어드렸고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쓰는 문제가 AI 로봇과 결합돼서
DBTL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라는 파운드리 기법이 도입되어서 가속화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은 한번 만들어지면 자기 증식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랩에서도 나왔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드는 것처럼 생물 무기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기 증식되면 좀 불가역적인 변화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성 생물학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특히 우리가 규제 과학이라는 개념이 최근 요구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연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규제에 대한 그 관점을 갖고 같이 시작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고, 특히 어떤 리스크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면서 신중한 경계 모델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 과학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좀 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스캐닝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더욱 예측을 강화하고, 또 특히 거기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기술 역량 평가를 해서 과학과 규제가 공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 시스템은 기술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연구자와 규제 전문가, 비즈니스, 어떤 일반 소비자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코크리에이션 형태로 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가 규제를 한번 도출했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면서 조정하고 학습하는 형태로 규제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생명윤리법 규제 토론회에 발표됐던 자료입니다. 과학 현장의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하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예외적인 금지를 넣는 네거티브 규제, 기초 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되고 연구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어떤 신중한 경계라든지 그 다음엔 기술 역량 평가라든지 하는 내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한 노력이 있어야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이러한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올로지 에즈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바이오가 DNA나 RNA 셀을 디자인하고 고속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DNA, RNA가 타 산업에 확산되어서 기술로 응용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 효소 반응을 구성되는 무세포 인공 전분 합성 회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식량자원 전분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이를 보면은 왼쪽에 그 전통적인 가치 사슬에서 환경 오염이 원인으로 배출되던 탄소의 문제가 한쪽에서는 투입 자원으로 활용되어서 밸류 체인이 밸류 네트워크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 네트워크에 대한 요소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에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데 비용을 낮춘다든지 신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신개념 비즈니스로서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예전과는 다른 수준, 예를 들어서 유전체 수준의 분석에 근거한 정밀 맞춤인 시대까지 가능한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틀어서 맥켄지가 2020년에 더 바이오텍 레볼루션이라는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 약 4조 달러의 연 경제를 파급하는 바이오 혁신이 전망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혁신은 기존의 바이오 헬스에 집중되어 있던 바이오 연구가 농수 식품이나 소재 서비스, 에너지 등으로까지 확대되어서 헬스 부분에 버금가는 새로운 산업 영역들이 확장될 거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바이오가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보면은
사회 경제의 총체적인 전환의 맥락에서 바이오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 가버넌스의 주제가 국가 바이오의 어떤 환경 친화적인 혹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전환에 대한 과제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논의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 슬라이드에 넣어봤는데요. 읽기에서 쓰기로 가고 있다라는 문제의 이면에는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읽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읽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산업화될 수 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블랙박스가 대부분인 생명공학에서 이 읽기 요소를 굉장히 강조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인 문제 혹은 이노베이터의 탄생이 요구됩니다. 다른 여러 융합 기술들을 엮어서 예전에 아웃컴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정밀한 맞춤과 그 맞춤을 속도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AI 로봇과도 결합되는 이런 부분에 바이오와 타 산업을 연결하는 이노베이터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규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바이오 전환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차원에서 우리 이 혁신의 구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생명 현상을 더욱더 빠르게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AI 로봇 등 기술들과 디지털화 기술과 결합해서 어떤 디지털 트윈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해내고, 이런 것들이 레드, 그린, 화이트 산업에 공통으로 활용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바이오 다른 산업들의 바이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지원 기반으로, 공통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센터장님 감사합니다.